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쟁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예. 미국 워싱턴 칸타코에 있는 해병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 그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지네가 세니까 어디 가서 남 패기만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저런 거 만들었겠지.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절대로 우리가 힘셌다, 우리가 잘났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뭐 죽은 사람들의 사진, 그 다음에 그 전쟁이라는 게 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잖아요. 예. 그 뭐 편지, 연인을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의 슬픔, 이런 거 이제 막 이제 또 전시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전쟁은 안 좋은 거니까 평화를 해야지,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전쟁박물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기능 중에 하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진짜는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전쟁이라는 걸 외면해서는 인간 역사를 오히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고대부터 리얼한 모습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박물관 보면은 다들 이제 막 여기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리스 로마 조각풍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은 거의 80~90%가 고대 편이에요. 왜 이럴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고대 문명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말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고대를 자랑할 게 없어요. 고대부터 우리는 이렇게 찬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였다는 논리 자체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할까? 인간의 역사에서 정말 찾아야 될 교훈이 뭔가. 더욱이 대부분이 전쟁과 정복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속에 있는 진실한 모습이 뭔가. 그리고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정의롭게,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세상이 발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경쟁을 정장 안 하고 빨리 성장하는 법은 없나? 전쟁 안 하고 부유해지는 법은 없나? 인류가 이걸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실제로 그런 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면으로 로마 제국을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네.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배신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주군을 배신한다, 나라를 배신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콜로세움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살아있냐면, 로마 황제들은 늘 정복을 합니다. 로마가 이제 정복을 큰 나라긴 맞죠. 네. 근데 정복을 하는데 돌아올 때 크게 승리하고 오면 개선문을 만들어요.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 로마 이게 흉내낸 거예요. 원래 나폴레옹 이걸 뜯어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뜯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안 뜯어가지니까 차라리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거예요. 그게 낫겠다. 그래서 사실은 개선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다 없어지고 3개인가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그나마 잘 남아 있는 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중세 때도 콘스탄티누스 건 안 깼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정복의 상징이고, 요 위에 있는 이 분들 네. 네. 누구냐면 다 그때 포로들.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을 자랑으로 걸어놓은 거야, 저게. 아, 그 포로들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 지금 로마가 피로 남의 약탈을 세운 나라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전쟁이라는 게 또 이득을 줘야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전쟁으로 큰 나라 같잖아요. 정말 막 그냥 모든 게 우리는 남의 나라 정복해서 잘 산다라는 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나빠서 전쟁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냥 돈도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내가 왜 힘들게 군대 가야 되니? 그리고 왜 우리가 힘들게 국방비 내야 되니?
이런 개념에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는 요 포인트니까 여러분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00년의 제국이 정말 정복과 이거로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악마 같은 애들도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싫다는 거예요. 있는 거로 만족하고 살겠다. 그 분위기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 개선문 만들 때쯤이면 이제 한참 지난 다음이잖아요. 정말 유럽도 다 정복하고 그때쯤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갔잖아요. 로마 연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사예요. 이게 로마사에는 고전인데 리비우스가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할 때의 청년 젊은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로마사를 왜 썼느냐?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처럼 막 부유해된 게 아니라 이제 서부 개척 나간다 뭐 어쩐다 하면서 조금 이제 쟤들이 저 큰 좋은 땅을 얻었구나라고 할 때에 벌써 귀족들 좀 잘 사는 애들은 군대 가지 말자. 그냥 평화롭게 살자. 누가 우리를 치겠니? 이러면서 놀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힘든 거는 싫어하고 편안함에 대한 유혹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강하면 우리를 칠 나라가 어디 있겠어라고 말하고 약소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왜 치겠니라고 그래요. 말이 맞고 틀리고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먹혀요. 그래서 리비우스가 로마사를 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리비우스 로마도 그냥 커진 게 아니다. 우리도 몇 번이고 멸망할 뻔하고 가장 약하고 못 살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주변에서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거지, 노예, 도망자, 범죄자들이 모여서 살아야겠다고 이악 물고 싸워서 세운 게 로마라는 도시였다. 그래서 주변 애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서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가 세져서 남을 패는 나라가 됐다. 물론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이거 지금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니들 벌써 이렇게 놀자라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게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쓴 목적이에요. 근데 로마는 이게 먹혔어요. 뭐 리비우스 말이 먹혔는지 저렇게 계속 부가 들어오니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로마는 그래도 1000년을 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애들은 꼭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국방비를 깎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무기를 녹이면 전쟁이 안 난다. 누가 전쟁을 방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비를 갖추고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전쟁광입니까? 무기를 녹이고 군대도 가지 말자는 사람이 전쟁을 부르는 진짜 전쟁광입니까? 후자가 전쟁을 부르죠. 무기를 녹이면 전쟁이 안 납니까? 바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고 싶게끔 만들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한때 우리나라가 범죄율 떨어졌다고 담장 없는 마을을 만들자. 물론 지금은 담장이 아니라 CCTV라고 하니까 담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거는 다른 담장으로 대체한 거지. 그게 어떻게 담장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범죄를 부르는 세상을 만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정의롭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는 강해야 되고 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두가 일정 부분에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싫다고 하면은 뭐 자격이 없다라는 말보다도 그냥 망하더라고. 로마도 이것 때문에 1000년을 버텨요. 하지만 1000년을 견뎠지만 망할 때 보면 한순간이에요. 결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가다가 동로마 제국에서 망하죠. 요즘에 그 영화도 나오고 뭐 동로마 함락하는 마지막 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안 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은. 그런데 마지막 공격날 작은 문 하나를 안 잠궜다가 글로 적이 들어오는데 사실 몇 명 안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쪽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들어와도 무너질 만큼 이쪽이 약했던 거예요. 강철로 막을 세웠다면
물이 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종이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뚫려요. 그러면 그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수비대가 그냥 거품처럼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망하는데 그럼 왜 종이장이 됐느냐? 왜 거품처럼 무너졌느냐?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거의 망해가지고 인구도 별로 없었는데 포기를 했는지 소위 국가가 국방에 대한 의지를 잃으면 그냥 안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저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이미 동로마의 정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천년을 지켜온 나라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천년이 무색하다. 그러게 한순간이야 정말. 우리의 역사 교육, 우리를 그럼 한번 반성해 보자면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짓말이 두 개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급으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다.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뭐 4,000번이랬다, 10,000번이랬다.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 수많은 건 침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외구가 와서 저기 낚싯배 털어 갔어요. 어부를 털어 갔어요. 우리가 누가 그걸 침략이라고 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들어오는 걸 침략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몇 개 없어요. 임진왜란, 거란 전쟁, 중국 왕조의 평균 수명이 길게 가면 250년, 짧으면 60년, 80년 그래요. 다 침략으로 망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거란 전쟁, 임진왜란 이런 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런 대규모 전쟁 2번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수천 번, 수만 번의 침략을 당했냐. 나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강도 때 10명, 15명 온 것도 침략이라고 하면 러시아나 중국같이 국경이 4,000km, 5,000km 되는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았겠어. 아예 그냥 기록들도 안 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만리장성 그 국경지대에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몽고족 기병 도둑대들이 수시로 넘나들어서 오두막 불태운 건수가 4,000건이 안 될까요? 아마 하루에도 몇십 건씩 있었을 거예요. 그걸 침략이라고 말하면 그건 계산 불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우리의 외교와 전쟁과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전쟁 안 해본 나라, 내가 남을 치지 않으면 적이 나를 치지 않는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위안만 주는 논리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얘기할 때도 전쟁사의 교훈은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뭐 이겼다 졌다에 대한 정확한 교훈이 없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극단적인 정말 이건 이 비유인데 만약에 제가 네. 백성들에게 우린 전쟁이 안 나니까 다들 군대 훈련하기 싫단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성과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전쟁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야. 설득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전쟁은 이런 훈련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정신력, 의지,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사례를 쭉 봐라. 용병은 돈을 위해 싸우니까 뭐 이러면 도망가지만 봐라. 가족을 위해 싸우는 애는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훈련하지 마. 결혼만 잘 지켜. 오히려 제일 문제는 결혼하는 애들이 문제야. 가족이 없는 애들. 당신 결혼 안 했지? 강제 결혼해. 그리고 또 좋은 정책도 하면 되잖아요. 복지. 그러니까 저기 왜 집도 주고 막 예를 들면 뭐 집도 주고 뭐 아이 나오면 지원금도 주고 해서 가족을 꾸려. 이게 국방비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쓰는 거야. 말하고 나니까 그럴듯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금 비유를 들지만 나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요? 군대 가는 것보다 내가 자녀 지원금 주고 교육비 주고 결혼시켜주는 게 국방을 위하는 길이다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아마 저기 혹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지금에도 얼마 전에 한국 전쟁도 겪고 네. 그 기억이 또 일제 식민지가 된 기억도 있고 하지만 300년 동안 전쟁이란 걸 보질 못했어요. 아마 이 말 먹힐 거예요. 먹힐 것 같아요. 예, 먹혀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일까? 시민군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 상대가 약하면 그게 돼.
정말 센 군대가 쳐들어봐. 가족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 그래서 국방력, 전투력이라는 건 깎고 다듬어야 되고 그것은 훈련과 국방에 대한 올바른 의지.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있는가로 나온다. 그거 없이 가족을 위해서 싸워하고 밀어내면 대량 학살밖에 더 있냐.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존의 원리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손자는 단순 군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나라가 우리보다 강해. 그럼 우리가 군인을 많이 내려면 생산력을 높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업 정책을 해야지. 그냥 먹고 놀기 위해서 생산력을 올려서 더 많이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국가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기 다수의 정의와 다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깨어 있음이 사라지고 역사의식이 잘못되면은 다수가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인간은 아무리 교육해도요 자기 앞에 이익이 달리면 갑자기 싹 바꾸는 경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살면서 봐요. 많이 봤죠. 네. 집단이면 견제가 될까요? 우리가 요즘 집단지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일부가 그렇고 집단지성은 그런 타락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정의는 항상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망한 나라와 살아남는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꼭 지식인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역할에서 그런 걸 해줘야 하는 거죠. 이게 전쟁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아까 누가 했듯이 이 전투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가족 정신으로 이긴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조선시대가 정말로 국방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안 해보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정말 무서워요.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오는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얘기하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군이 훈련 잘하고 그러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또 장점도 많아. 근데 전쟁을 준비할 때 늘 평화 논리로 준비를 해도 조선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전쟁을 7년을 했는데 밤에 경비를 안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정말 그랬으면 예전에 죽었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 안 세운 게 아니라요. 잠 안 재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경계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 이게 나중에 그 전쟁사를 기록했던 것도 모르는 선비들이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쓴 게 많습니다. 누가 가다가 기습당해서 죽었어요. 생존자도 없어요. 그럼 막 쓰는 거야. 야, 이놈이 정찰병을 안 보냈어. 정찰병 안 보냈을까요? 보냈을 것 같아요. 병자호란 때 우리가 기습당한 게 많으면 다 정찰병을 안 보냈대.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시 청나라 기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 몽골 기병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정찰 이런 거 잘하는 군대인데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레이더가 있는데 우리는 100km 보고 쟤들은 300km 봐요. 그럼 얘들 그걸 아니까 벌써 포진을 300km 밖에 돌리는 거예요. 이쪽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정찰병은 지휘관이 정찰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훌륭한 요즘 말로 하면 뭐 네이비실이라든가 우리나라 뭐 UDT 이런 게 다 그런 부대를 키워놨느냐는 거예요. 키웠게요, 안 키웠게요? 안 키웠죠. 그나마 있던 거 해체합니다. 왜 해체하냐는 거 돈이 많이 든대. 전쟁은 없는데 특수부대야. 이거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이 줘야 돼. 더 웃기는 건 정찰부대란 말이에요. 이건 훈련으로 안 되죠. 맨날 나가야 돼요. 맨날 여진 땅에 전쟁이 안 나도 여진 땅에 들여보내야 돼요. 들어보내다 지뢰라도 밟으면 지휘관이 책임져야 되잖아.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없애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나니까 정찰부대가 없어요.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와 준비 못한 나라예요. 맞아도 못 깨우쳐요. 왜? 임진왜란을 겪고 나니까 더 빨리 옛날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게 너무 첨단 시대에 사니까 정말 전쟁이나 집이 폐허가 됐어. 그러면 요즘은 기왕에 잘 됐다.
신도시대 집 진짜 요즘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옛날에는요.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대로 복원하자. 이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 전쟁 때 만들었던 정찰대 빨리 해체해라. 저 우리 집 뒤에서 저 마당새였는데 제가 요즘에 이상한 배려못 쓰고 어깨에 힘주고 다녀. 야 그냥 빨리 마당새로 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병자호란 됐을 때 정말 엉망이었어요. 진짜 엉망이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군대가요 깃발 신호도 없어요. 깃발은 들고 다녀요. 우린 일사단. 근데 저기 무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연락이 다 끊어지는 거야. 이게 전쟁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그렇게 무참하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병자호란을 반성할 때 뭘 반성하느냐. 삼전도에서 머리를 꿇었다. 그때 어떤 놈이 항복하자고 그랬다. 말자고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그 당시 실무적으로 준비 안 됐던 건 하나도 안 하고 이게 준비된 나라와 준비가 된 나라. 이게 우리가 전쟁사를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불편함을 권력이 악용하면 안 되지만 올바른 불편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가야지. 이건 악용하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세 분이 강연 들으시면 소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전쟁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전쟁사를 알아서 한 마음으로 가야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다수의 어리석음, 다수의 정의가 다수의 어리석음이 되는 순간 제일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이라도 이 사실을 알면 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깨우치려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결국에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나름의 저 스스로는 혼자 이 강의 듣기 전에 항상 나는 이 평화주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내 평화를 진짜 지키려면 내 생각이랑 다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다 나랑 정말 모든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똑같으면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막 누굴 먼저 칠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누가 이렇게 한테 툭 쳤을 때 나도 한테 툭 칠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돼서 전쟁이 납니다. 저 아마 전쟁 예전 인간의 논쟁 악함에 대해서 근데 사실 오를만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해진다고 해도 더 큰 전쟁이 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나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죽기는 싫으니까 이렇게 좀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전쟁사를 많이 역사를 좀 봐가지고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일단 군대 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확실히 요새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사단도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우리나라도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편한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을 저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하지만 그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최소한의 방법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